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밤을 밝혔던 거대한 플랜트. 한때 산업의 쌀을 만들며 수출 경제의 심장으로 뛰었던 이곳에 지금 낯선 침묵이 흐릅니다. 2021년 9조 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신화를 썼던 대한민국 석유화학 대표 기업들은 불과 3년 만인 2024년 8,784억 원의 처참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장 엔진이 멈춰서는 구조적 붕괴의 서막일까요? 2025년 정부가 여수와 대산에 경제 분야의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팩트 관측소에서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석유화학 단지가 멈추는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는 압축 성장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선언하며 울산의 최초의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합니다.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나프타를 뜨거운 열로 분해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가공하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만드는 거대한 연관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내장재부터 스마트폰 케이스, 가전제품의 외관, 옷과 신발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없는 현대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석유화학은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1295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추며 미국, 중국, 사우디에 이어 세계 4위 생산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그리고 수출의 8.2%를 담당하며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약 4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거대한 산업도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 토대에는 언제나 묵묵히 기초 소재를 공급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였던 성공 신화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세계 4위 강자를 침몰시키고 있는가? 첫 번째 원인은 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차이나 쇼크입니다. 과거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됐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불과 4년간 한반도 전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2,50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중국의 석유화학 자금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 235억 달러에 달했던 우리의 대중 수출액은 10년 만에 17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바로 원가 경쟁력입니다. 한국 기업 대부분은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를 분해하는 NCC 공법에 의존합니다. 비산유국인 우리에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곧 제품 원가와 직결됩니다. 배럴당 5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되고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자 가격 경쟁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중동은 저렴한 에탄가스를,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쓰거나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뽑아내는 신기술 COTC로 원가를 낮추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범용 제품의 함정입니다. 한국 석유화학은 그동안 만들기 쉽고 수요가 많은 범용 제품 생산에 치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중국과 중동의 저가 물량 공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비중이 높은 독일, 일본과 달리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5월, 여수에 이어 8월에는 대산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 분야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같습니다.
융자이죠, 보증 1조 등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위기 확산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A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은 이 지원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원 대부분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어 조 단위 적자를 내며 근본적인 사업 재편이 시급한 대기업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B가 나옵니다. 자산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 이연이나 기업 간 인수합병을 촉진할 파격적인 규제 완화 같은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3조 원의 지원이 위기의 본질인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거대 기업의 위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뿌리내린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위기 지역이 된 여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1만여 명이 북적이던 여수 산단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현재 2천여 명만이 남아 일감을 찾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81%대까지 떨어졌고 신규 투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이 떠나자 도시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식당들은 파리만 날리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격은 세수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 9월 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90억 원, 28.8%가 증발했습니다. 도시의 곳간이 말라붙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정된 대산이 위치한 충남 서산시 역시 지난 5년간 총세수가 35% 감소했고 폐업자 수는 14.6%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몇 곳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이라는 정부의 처방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위기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외부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권이 대출을 꺼리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이 역설적으로 위기를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은 외부의 거대한 파도와 내부의 구조적 한계라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긴급 지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일단 물을 퍼내는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인 항로 수정 없이는 위기 탈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나는 범용 제품의 낡은 엔진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화학, 친환경 바이오 소재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할 것인가?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다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혁신을 감행할 것인가? 오늘 팩트 관측소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